네, 형님.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잘 지냈죠. 그러면 오늘은 뭐 무슨 좀 통화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 좀 답답해서요, 진짜. 근데 종북좌파 맞나요? 정부 좌파, 그냥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종중좌파인가요? 중국이요? 좌파가 보통 북한 아니면 중국이잖아요. 또 몰지 마시고, 제발. 아니 제발 그러면 몰지 그냥 마시고. 생짜 뭐 친미좌파세요 그러면? 아유, 전 미국 좋아하죠. 전 종 미국에 살았는데. 종미좌파? 종미 좌파면, 예, 그런 좌파가 있어 근데? 있죠. 미국에도 민주당 있는데. 종미좌파가 있어? 예, 미국에도 참 민주당 있고 좌파 있잖아, 다. 아니 근데 좌파를 왜 해요 그러면? 미국이 완전 순수 자본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에도 그 인간미가 좀 있잖아요, 좀. 뭐, 자본만 또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 일하는 노동자를 또 우선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형님들 같이 또 구구 성향도 있는 거고, 완전 종부 좌파 새끼들도 있는 거고, 그죠? 그게 아니, 민주주의지. 아니 내가 왜 극우입니까 내가? 저는 중도 진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중도 진보예요. 중도 진보. 예. 우리 형님들도 다 에.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아, 그래요? 예, 저는 중도 진보지 극우가 아닙니다. 아, 근데 제가 오늘 통화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계속 썰람님을 방송 계속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작년에도 형님 방송이 제 1위 방송이고, 그죠? 네. 예, 지금도 보고 있는데, 좀 많이 답답해요. 뭐 어떤 부분이 답답하신가요? 아직도 그 환상 아니면 아직도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들? 어디서 빠져나와요? 모르겠어요. 그냥 보수주의는 내가 알겠는데 보수주의를 떠나서 네. 뭔가를 하나만 계속 그 원하는 그 윤어게인 그 마음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로. 윤호개인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을 인정하지 않기 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그 진정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윤호개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진정한 마음이 뭘까요? 진짜 그게 보수인가요? 윤석열이가 보수인가요? 그럼요.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한몸 불살라 계엄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마음들을 이용했다는 생각 안 했어요? 형님들의 그 자유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향한 마음을. 그러려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네. 그 마음을 이용해서 할 것 같으면은 네. 확실하게 했겠죠. 그것도 그 시간도 아니고 새벽 시간에 조용히 가서 국회 장악 딱 해놓고 국회 그냥 앞마당에다가 탱크 한 대 박아놓고 했겠지. 네. 그 저녁 10시에 그냥 생방송으로다가 저 지금 개엄합니다 해놓고 제일 빨리 온 게 민노총이 제일 빨리 왔어. 계엄군보다 더 빨리 왔어. 그러니까 질서 유지하려고 보낸 거지. 4,000명이 왔다잖아. 4,000명이. 계엄군은 200명 갔는데. 형님,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예전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형님 같은 그 구구 세력들이, 네.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재명이가 형님 같은 구구 세력들 우리나라를 반국가 세력이라 해서 지금 계엄을 때렸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형님들 다 잡아가려고 했어. 네. 그럼 형님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앞뒤가 아니,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재명 마음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마음이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완전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그게 내란이지.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게 결이 다르다니까. 우리가 외치는 건 자유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외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건 맞아. 네. 그러니까 형님 얘기대로 뭐 종북이 옳다 네. 또는 뭐 사회주의가 옳다 뭐 자유민주주의가 옳다 사실 정답을 못 내릴 수도 있어. 네.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네네. 들면 공산국가인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 네. 걔가 내란범이 되고 걔가 반국가 세력이 된다고. 아직도 이해를 그렇죠. 못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알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형님 말한 것처럼 윤석열은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반국가주의? 그렇게 얘기하고 계엄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반국가 체제 이재명이 그렇게 할수 있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우리가 반했다라고 하고 반대를 하면은 우리가 방권 세력이 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재명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걔는 민주주의만 얘기하지 자유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이면 어떤 마음이겠냐고 제가 여쭤본 거는 뭐냐면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형님들 봤을 땐 이쪽은 똑같지가 반고가 않다니까. 세력이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정답을 내려주는 예. 게 대한민국의 위치라고요. 대한민국의 위치가 정답을 내려주잖아. 대한민국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그 구도와 맞게 가야 그게 찐 국가 세력인 거고 그거에 반하면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그게 기준점이라고. 누군가는 이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럴 수도 있고 다 기준에 따라 다른 거 아니냐로 가면 안 되고 대한민국의 기준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그럼 대한민국의 기준이 뭐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요. 그렇게 안 기준을 왜 가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 기준에 맞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에 반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다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이든 국정 운영하는 걸 보면 네. 우리나라의 그 자유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느낌이 안 들다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어떻게 뭐 반박이 불가한 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근데 형님 예. 네, 이거 하나만 예. 얘기할게요. 국가보안법을 예. 폐지하는데 걔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야, 국가보안법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잡혔냐예요. 그러면 그 법을 폐지할 게 아니라 앞으로 네. 그 사법의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구도를 잡아주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령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좀 더 구체화,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써가야지 억울한 사람이 잡혔다라고 해서 살인범도 억울한 사람이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서 살인죄를 폐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부터가 빼박이라는 거예요. 형님 이제 제 예, 이제 얘기 말씀하세요. 좀 할게요. 그 전에부터 이재명이가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예전부터 이제 형님도 말씀에 국가보안법 간첩법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폐지됐나요? 지금 이재명이가 네. 지금 7개월째 이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어요. 폐지됐어요? 야, 지난번 좌파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니까 진짜 좌파가 아니, 맞긴 하네. 예, 그러니까 폐지됐냐고요. 그러니까 폐지되고 난 다음에 형님이 얘기한 건 이해가 되는데 형님들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간첩법 민주당이 뭐 그런 발의를 했었고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이가 그걸 폐지를 했습니까?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폐지를 이 하려고. 민주당이 했죠. 그게 예, 민주당이 통과되지 했죠. 않았어요, 그게? 안 됐죠 아직. 아직 안 됐어요. 형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모든 게 그게 팩트가- 지금 예. 시행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행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법안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고 이재명이가 그거를 통과시키지도 않았어요. 간첩법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계속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형님 아는 것처럼 정부 좌파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그쪽을 이재명이 반대해가지고 그게 들어갔다? 아니요 아직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어찌됐든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폐지 새끼들이 발의를. 있겠죠. 하는 새끼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법안으로 해서 그 국회에 그 입법을 해서 통과를 해가지고 민주당 그 이재명이가 야 오늘부터 보안법 폐지, 오늘부터 간첩법 이거 없애. 이게 없었다고요, 형님. 7개월째.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이 중요한 건데 항상 이재명도 예.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내가 요즘 근데 설명을 그거를- 했잖아. 국가보안법 폐지가 예.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설명을 했잖아. 근데 그걸 동의를 한다니까?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람이고 누구보다 멸공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왜 폐지를 하냐고요. 폐지 아직 안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예에서 이제 저도 그러니까 그게 그 없어야 된다 생각이. 그 마음이 문제라고요. 그리고 폐지가 되고 나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반공을 왜 해요? 아니 폐지가 옛날부터 되면- 아니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멸공운동 엄청 하고 반공운동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박정희 때부터 막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네. 뭐 안기부다 뭐 방첩사 뭐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 왜 해요? 공산국가 안 됐는데? 공산국가 되고 나서 하지? 공산국가 안 됐는데 그 왜 안기부다 뭐다 공산국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근데 되면 좆되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그거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막으려고 미리부터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국가보안법이 진짜 폐지가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반공을 하는 근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차 뒤에다가 그냥 인공기 그냥 이따시만하게 걸고 차 돌아다녀도 되고요. 김정은 만세 막 현수 막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세상이 열리는 거라고요.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자체가 근데 형님 말한 본인 것처럼 종북좌파 아니라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국가법 폐지는 현재 안 됐어. 안 된 거 팩트야. 맞아. 폐지가 아직 안 됐지만 그 말이 예. 나왔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든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혹여라도 그게 폐지가 될까 봐서라도. 그만큼 무서운 맞아요. 거니까. 그렇죠. 그 그죠? 형님 그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가보안법 자체가 예전에 북한에 타깃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현재 자체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도 막아야 되는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형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를 만약에 민주당 그 병신 새끼들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반 이상이 아마 이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왜 못할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이걸 왜 못하고 있을까? 형님들이 걱정하는 모습도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으면 보세요. 벌써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했어요. 형님이 했으면 지금 벌써 했다고. 벌써 얘기를 한 거야. 인정을 한 거야. 그게 뭐냐. 우리들이 안 좋아할까봐. 왜?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 가는데 걔들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어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김정은 만세 외치는 걸 합법화시키고 종북 합법화하고 해서 멸공에 그게 완벽하게 그냥 근간이 흔들리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세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계엄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국가법원 폐지가 그 얘기가 메인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국가법원 폐지를 예시로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저는 알아요. 그러면 안다고요. 이제 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 증명이 안 됐죠. 그래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증명이 안 된 거예요. 한 게 없어서. 형님이 염려하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그땐 끝이라니까. 지금 김정은 국가에서 국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총살당하잖아요. 3대가 멸족해요. 그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완성이 되면 그땐 게임이 끝나요. 그때 너무 늦는다고요. 그래서 한 발 먼저 일찍 해서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서신 건데 근데 그것도 늦었던 거야. 안 되잖아. 지금 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예요. 만약에 이재명이나 민주당 그 정부 좌파 세력이 만약 그런 법안이나 간접법을 통과를 시켰어. 근데 이재명이나 그런 세력들이 몇 년을 갈 것 같아요, 앞으로. 형님이나 우리 국민들이 폐지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네. 아니 폐지해도 다시 입법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이 또 있잖아요, 형님. 그게 건국 이래 지금 여지껏 처음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되는 건데 그게 폐지가 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염려하는 게 왔는데 그게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원하지 않잖아요. 좌파 쪽에서도 이런 게 싫다는 사람들도 있고 우파 쪽은 당연히 싫지.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게 얼마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겠지. 그죠? 얼마 안 갈 수도 있고 그게 쭉 장기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 꼭 이재명이 형님. 장기 독재를 한다라는 게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돼버렸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여지껏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퇴보할 거고 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앞으로 다시 복구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사람들도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기득권 사람들은 이 기득권 놓기 싫어서 아까 말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그런 법안이 막 올라와. 이런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거 막 법안이 올라와. 왜 함부로 못할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을. 아니 지금 우파 얼마나 형님들이랑 함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아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보안법이랑 정보통신망법까지 지금 발의했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저희가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사법부 통제법까지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눈치를 본다라고 생각한다고? 형님 똑바로 보셔야 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법부에서 판결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만들려고 했다고요. 이게 눈치 보는 사람이면 할 수가 이거 누가 한 거냐면 옛날에 그 베네수엘라에서 사법부 장악할 때 했던 법안이야 이게. 사법부 내 맘대로 그거 만들려고 내가 독재하기 위해서. 왜? 사법부가 판결을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처벌한다? 그럼 도대체 그거 사법부 위에 또 사법부를 만들 거야?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법안을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형님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전부 우리 민주당 쪽이 정부 좌파라든가 이재명이가 정부 좌파였으면
벌써 7개월 안에 그거 다 끝났어요, 형님. 아니 그렇게 빨리는 안 돼, 형님. 왜 안 돼요? 나라를 그렇게 입법부 바꾸는 게 형님만- 그렇게 쉽게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 좌파, 형님들 좌파가 그런 걸 눈치를 봐요? 지금 입법부가 다 장악돼 있죠. 예? 행정부 다 장악돼 있죠. 입법부가 통과시키면, 행정부 이재명이가 통과시키면 끝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총칼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걸 눈치를 보겠냐고요, 형님. 그래도 상권 분립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상권 쉽게 분립 남처럼 쉽게는 안 된다고요. 안 됐다고 주장하신 게, 장악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맘대로겠지만 아직은 장악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왜? 그 내란 재판부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그거 우리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고요. 아니야 눈치를 본다라는 눈치를 게 본다고. 눈치를 봤으면 그 법안을 안 만드는 것이고 법안을 하고 만들려고 싶겠죠. 했는데 얘들이 뭐라 예. 그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 그거 좋아 내란 재판부 좋다 거기까지 내가 양보할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한 그 판사는 우리가 랜덤으로 할게. 근데 이거를 얘들이 민주당에서 원한 게 아니었는데 이것까지는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 사법부의 고유의 영역이다 보니까 인사 왜 영역이다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직 그것까지 아니죠. 깨부시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시는 게 입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깨버리면 대놓고 내가 사법부를 장악한다가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는 못해. 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법부도 다른 식으로다가 뭐 룸빵 갔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판사를 압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받았단 말이에요. 파기환송했다가 그런 식으로 압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란 뭐 신설제 뭐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무서우니까 네가 들어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안 들어줬단 말이야 이번에. 들어줬으면 장악이 된 건데 안 들어줬어. 그러니까 그런 형님. 식으로 장악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이제 4년 뒤에, 우리 이제 4년 남았잖아,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4년 뒤에 이제 만약에 지난번은 이제 박근혜 탈 때하고 이제 문재양 그 새끼가 들어온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네. 만약 4년 뒤에 형이 말한 것처럼 이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막 가. 형님 같은 말씀들이 이제 모든 게 이제 통일이 되고, 모든 국민들이 약간씩 알게 됐어. 4년 뒤에 이제 만약에 보수 정권이 들어왔어요. 네. 이걸 가만 놔둘까요? 가만 만약에 아니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여지껏 형이 말한 일어난 것처럼-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 아니,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탄핵을 당해도 다 보수에서만 당했고요. 감옥을 가도 다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만 감옥을 갔어요. 문재인 감옥 갔어요? 안 갔단 말이에요. 노무현 감옥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있는데 사법부가 문재인 잘못이 있는데도 안 보냈다는 얘기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눈 맞고 귀 맞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하는 행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과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훼손하는 엄청난 행위들을 지금 얘들이 단 몇 개월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다 시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본인 형님이 말대로 봤을 때는- 본인 말대로 예. 지금 된 건 없다라고 치는데 그 시도를 대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문재인 때는 몰래라도 했지 지금은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눈치를 더 이상 안 본다니까요. 국민들의 눈치를. 얘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요. 법 왜곡죄라는 벌써- 거,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지 않냐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보통신망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지 않냐니까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사실적시 허위사실로부터 인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가짜뉴스다 아니냐를 누가 판별할 거냐니까. 형님이 예를 들어 어떤 거를 유튜브에 내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지들의 입맛에 맞으면 찐뉴스고 입맛에 안 맞는 우파 쪽에 극우들 얘기다 그러면 그게 가짜뉴스가 돼버리는 건데 완벽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공산국가, 인민국가, 사회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행태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래도 내가 시진핑을 옹호하는 얘기는 인정이 되고 시진핑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는 바로 잡아가는 그런 비슷한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만든단 말이야. 어떤 보수도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보수 대통령 중에. 왜 민주당만 이런 거 하냐고, 민주당만.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억까하는 게 아니라 상대파라고 해서 억까하는 게 아니라 상대 대통령이 잘하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자유롭게 풀어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뭐가 싫어해. 부동산 억제이고 뭐 억제이고 뭐 이제는 또 뭐 서학개미다 그래서 그거 통제하려고 그러고 양도세 올려버리겠다 이러고 있고 왜 자꾸 통제만 하냐고. 무슨 말하면은 뭐 6배인가 뭐 손해배상 때릴 수 있는 뭐 법안 만든다 이러고 있고 법 왜곡죄 만든다 있고 내란 재판 신설한다 그러고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눈 막고 귀 막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형님들 걱정하는 거 다 안다고요. 아는데 그걸 형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형님들 걱정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민주당 그 정부 좌파 새끼들 중에 몇몇이 또 법안을 발의를 해요. 한다고 한들 그 형님이 걱정한 것들을 다 하지 못한다고요. 제가 말한 건 뭐냐면 다 걱정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런 법안들이 올라와, 이런 법안들이 올라와, 이런 법안들이 올라와. 한다고 해서 누가 하냐고요, 그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함부로 통과시켜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님 걱정하신 것처럼 들고 일어나겠죠? 만약에 뭐 어떤 법안 뭐 하면은 형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님은 지금 말한 것처럼 통과시킨 7개월째 그 전부터 1년 전부터 이런 민주당이 이런 거 다 했을 거야 했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거부했잖아요. 다 거부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전 똑같이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기득권 새끼들이 있다고 봐요. 그 이용하는 새끼들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벌써 그 사람들 원하는 걸 통과했으면 지금 분란도 안 일어나. 벌써 다 통과시켜요, 형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 눈 막고 귀 막고 있는 거라고. 왜냐면 기 막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 다 뚫려 있는 거예요, 형님. 세계 정세를 다 뚫려 보세요. 있고. 전 세계에는 예. 어느 국가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국가든 좌파와 우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좌파가 심하게 집권을 해버리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요. 우파가 심하게 집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에 지금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 이란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런 독재가 다 일어나면서 나라가 씹창이 나면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우리나라 달러 많다, 달러 풍부하다, 문제없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IMF 6개월 전에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4개월 전에 환율이 900원이었던 게 1,300원까지 가고요. 5개월 차 되는 시점에 갑자기 달러가 2,000원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IMF가 터져요. 근데 그 전까지도 문제 없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 진짜 갑자기 썩창나는 거 아닌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이기 때문에 정보에 가려져 있잖아요. 디테일한 정보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걸 공개를 안 한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월급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원래 알죠. 내 연봉이 3만 달러였던 게 2만 뭐 7,800달러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도 우리나라 문제 없다 이러는 게 지금 이게 정상적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팩트 체크를 한다면 뭐냐면 그 IMF 때 저는 IMF 때 세대라서 그때 당시에는 주가, 환율 전부 다 폭락이었어요. 주가도 완전히 폭락, 환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이게 동시에 일어난 게 IMF였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외환 보유고도 낮았고 근데 현재는 그게 상황이 똑같지가 않아요. 환율은 올랐지만 일본도 환율도 굉장히 미국이랑 달러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일본이랑 한국이랑 똑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주가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형이 말한 얼마나 것처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니요. 잘못된 행동들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찔렀냐고. 안 찔렀는데 왜 잡아가냐고. 근데 칼만 들고 다녀도 우리 길거리 다니는데 내가 칼 들고 다니잖아요? 경찰이 체포해 가요. 네. 안 찔렀는데 왜 체포하죠? 왜 체포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얘가 미국은- 찔르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건 엄청난 사태죠. 네.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이 이러고 있지만 막상 시행이 되면 좆되는 거라니까. 근데 이거를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잖아요. 되고 나면 뭐라고 해요가 아니라고요. 형님 그렇게 된다 한들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새끼가 그때 부동산이나 뭐나 했던 것처럼 망한 것처럼 다시 형님들의 보수 정까지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아니라 그래 좋습니다. 아니, 그 형님, 말 다 제가- 받아들일게. 아예 본인 제가- 말대로 그래 망하지 않아. 제가 그래도 안 제가 좋아지는 말씀드린 건 건 뭐냐면- 팩트잖아. 안 좋아지는 걸 왜 비난을 안 해?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이 안 좋아지는 쪽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망하진 않았잖아요. 왜 이러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안 망한다고 얘기를 한 거지, 망하진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선생님 보세요. 본인이 간부야. 본인이 네. 회사의 직원이든 간부야. 근데 내가 작년에 매출이 1억 5천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 현재 정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매출이 1억 5천에서 5천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당연히 반대하고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매출이 7천은 나오지만 그래도 7천 나오잖아요. 회사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왜 7천 나오면 좀 어때요? 왜 그걸 갖고 그러세요? 혹시라도 계속 잘못하다 보면 밑에서 뭐 사람들이 뭐 간부진들에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내비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왜 제가 형님- 최선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왜 안 망한다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제가 형님 오늘 형님을 화를 안 내기 위해서 진짜 제가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 그럼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이제 해봐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천을 내가 팔고 있어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7천을 팔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뭘 하고 있는데 5천을 떨 수 있고 4천을 떨 수 있어요. 그 시기에는. 그렇죠? 삼성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뜨리려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잖아. 아니 이게 지금- 하나의 방법이라고 아니, 생각해요. 형님. 지금 법 왜곡죄 만들고 뭐 정보통신망법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지들 정치 세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란 신설죄 이게 국민이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지들의 정치 형님. 세력 다지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왜 들어보세요. 말을 못하냐고. 들어보세요. 이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똑같이 그런 안에서 토론을 하고 이걸 이어나가는 게 민주주의라고요. 형님. 형님이 생각하는 게 다 옳지 않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옳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형님. 그럼 그게 옳다는 형님은- 거를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그걸 납득을 먼저 시키고 그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법 얘기를 하죠. 왜곡죄가 왜 뭐냐면 필요한지 국가법원 폐지가 왜 필요한지를 나를 먼저 설득을 시키라니까.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법 그 왜곡죄가-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예. 법 왜곡죄부터 얘기를 할게요. 법 예. 왜곡죄 왜 틀리냐. 그 판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다 옳지는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어떤 권력에 아니면 어떤 돈에 어떤 거에 휘둘려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요. 있을 수 있죠. 예. 그거를 한 번 더 검증하자는 게 법 왜곡죄의 그 아니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재심까지도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두자는 게 뭐가 틀린 겁니까? 거기서 법 한번더 왜곡죄라는 건 주장인데. 뭐냐면 처벌을 뜻하는 거예요. 처벌. 판사가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다고요. 판결 내렸다가 처벌을 하는데 그 사람이 판결을 잘못 내렸다, 잘못 내리지 않았다를 누가 증명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 얘기를 해봐요. 누가 증명할 수 그걸 있어요? 누가 판단합니까? 뭐 똑같이 그 법 솔로몬이라도 안에서 있나요? 대한민국에? 아, 그러니까 형님 그 안에도 그 법 안에서 사법부 안에서 판단하는 거지 대통령이 너 잘못됐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체도 법 왜곡죄 자체도 그 판사들 안에서 하는 거예요, 형님. 그러면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그 법 왜곡죄를 판사라 그거 할 수 있는 지들이 신설했잖아요. 지들이 임명을 한다고요. 이런 누가 판사들로 우리 법 연구해봐 이런 애들로다가 구성을 쫙 시켜버린다니까요. 형님 지난번에 내가 여포님이랑 얘기했을 때도 지금 현재에서도 그 우리법 연구회가 2명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네? 현재에도. 그러니까 출신들이 있잖아요. 출신들이. 아니, 그러니까 출신이 그 우리법 연구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현재에도 그게 두 중요한 명밖에 게 아니라 없습니다. 본인들의 입맛에 그러니까 맞는 형님- 그 사람들을 공수처 같은 이런데 문재인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쑤셔 넣어놓는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 법은 발의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형님. 발의가 안 됐는데 그걸 판사가- 하려고 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깐 판사를- 내가 정리를 해줄게. 본인 얘기는 뭐냐면, 내 말이 정답이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일들이 옳은 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하면서 가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려면, 뭐, 예. 정보통신망법, 국가보안법 폐지, 네. 법 왜곡죄, 내란 재판부 신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옳다라고 형님이 주장을 하셔야 되고 그걸 나한테 설득을 시켜줘야 된다고. 내가 반박 못하게끔. 근데 법 왜곡죄는요. 그 누구도 이거는 본인이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디 뭐 문영배가 그쵸. 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반박해도요. 이거는 그럼요. 반박이 예. 아니 그런 묘가 아니라 반박이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왜곡죄 자체도 그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정도로 반박이 불가능한 잘못된 법안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죠. 법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법안을 했을 때 판사를 형님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다 임명을 해.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왜곡죄 안 해도 그 왜곡죄도 그 판사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예서 그럼 1심, 그 2심, 3심 판사도 있는데 그 판사도 잘못돼 있으면요. 그 사람도 그럼 왜곡죄로 처벌할 거야?
그럼 공산주의죠, 그러면. 상권 분립이 없는 거죠. 아니 왜 그 판사는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무슨 기준이?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알아서 법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왜요? 아니 A라는 판사가 있고 C라는 판사가 있어. C는 왜곡죄를 판결하는 판사야. A는 그냥 예. 1심 판결이야. A랑 C랑 다른 게 없다니까. 똑같은 판사라니까. 근데 A가 다음에- 판결을 내렸어. 근데 C가 예. 저거 법 왜곡했다라고 유죄를 때렸어. 근데 A가 맞고 C가 잘못된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 그게 그 판사를 민주당이 임명을 했으면은 형님 말한 것처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판사를.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판사를 우리 민주당이나 그런 세력이 그걸 임명을 시키지 않는다니까요. 그 안에서도 돌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법부 안에서 C가 될 수 있고 A가 될 수 있는데 아니, 어떤 그러니까 B가 와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는 법을 하나 더 이해를 만드는 못하네. 거라고요.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야, 그러니까 그래 100번 양보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지들이 원하지 않는 그냥 랜덤으로다가 법 왜곡죄 판사들을 구성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판사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판결의 차이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는 그러니까 3년 때리기도 하고 누구 5년 때리기도 해. 근데 그거를 네. 명확하게 AI처럼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우리는 다 같이 암묵적으로 이해를 한다니까.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이 있는 거예요. 3심이. 근데 이걸 네. 가지고 잘못됐다라서 유죄 판결을 내서 이 사람 깜빵을 가버렸어. 네. 근데 봤더니 이 법 왜곡죄 판사가 유죄 때린 게 그게 또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러면 그때는 그럴 수 있죠. 그 왜곡에 네. 또 왜곡의 판사를 고용해서 그 왜곡죄 유죄를 내린 사람을 또 유죄를 때려. 그런데 봤더니 아니야 얘가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또 그 세 번째 왜곡죄 그 네 번째 왜곡죄가 나와서 왜곡을 또 때려. 그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사법부가 완전 개 폭망하는 길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50, 60, 70, 80, 90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형님.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누군가가 그러니까. 간첩죄를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졌어요. 재심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재심까지 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한 번 더 재심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게 법 왜곡죄. 그러니까 형님 말한 것처럼 어떤 위력이나 권력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잘못 판단을 낼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자.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근데 그 판사를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원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 법 왜곡죄 같은 데는 독재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독재 국가에서. 쉽게 얘기해. 아유, 형님. 그거 아니면 예시를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가 그 미친 그런 법안이 있는 나라가 어딨나. 독재 국가에서 왜 그러냐면 저 새끼 인민 욕했는데 반역자인데 근데 무죄 때렸어. 이걸 무죄 이심도 안 때려? 가, 형님. 이걸 무죄 독재는 때려? 이심도 안 가. 이걸 무죄 이심도 안 때려? 가. 아니 그러니까 그 토대가 이 법안들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왜냐면 얘가 무죄를 때려버리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야 이걸 무죄 때렸어? 야 쟤 데리고 와. 얘 쟤 판사 저거 다시 재판해라. 해가지고 이 판사가 반동군자다. 해가지고 판사 죽여버린다. 그럼 누가 당연히 유죄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법안이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사법부가 그 굴러가고 그렇게 사법부가 먹히는 거라니까. 그 그렇게 당사자가 독재가 억울할 시작이 수 되는 있잖아요, 거라고. 형님.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지. 그걸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 신청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형님이 예를 들어서 1심, 2심, 3심 봤는데 형님 1심, 2심에서 저희 끝나요, 그죠? 3심은 그냥 그 범인지 판단한 거 아닙니까? 저기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왜곡죄라는 거 자체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왜곡죄라는 그 툴 자체가 내가 1심, 2심, 3심을 네. 신청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다 왜곡죄야지. 무죄당한 사람들은 다 왜곡죄 신청하겠지. 그러니까 누군가 이건 고발이 가능한 네. 거라고. 고발이라는 건 고소는 아니에요, 형님. 그게 당사자고 고발이라는 건 제3자도 가능하다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 법 왜곡죄를 신청한 상대가 누군가 고발해서 그걸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그러면 30까지 했는데 너무나 억울해. 당사자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러면 왜요? 사법부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이 되지. 우리는 어떤 손실이요? 우리는 재판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많죠. 많기 때문에 재판이 몇 분이면 땅땅땅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판결을 당한 사람들은 재판 왜곡죄 다 넣을 수 있어요. 넣어야죠. 그러면 판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맨날 난 수사받아야 그래서 되는데. 아니 내가 그래서 제가 내가 판사인데 판결을 하나 내릴 때마다 수사를 받아야 돼. 너 왜곡죄인지 형님 아닌지. 그래서 이거 외국제에 대해서 제안을 줬잖아요. 법안을 보시면 그 제안을 줬어요. 뭔 아무나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3심이나 뭔가 통과했을 때 그 법 외국제에 대해서 신청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안을 줬어요. 그럼 어떤 제안을 뒀습니까?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이거 그 제가 모르잖아요. 보내드릴게요. 모르는데 왜? 아니 제가 읽었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 말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안을 줬어요. 그래서 그 제안의 안에 통과된 사람들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형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으면 그거 정말 힘들죠. 근데 제안을 줬어요.
그래서 형님 말한 것처럼 그게 봅시다. 그러면 아까 말한 지금 거는 여기서 법 왜곡죄에 나와 있는 게 법 왜곡죄는 네. 판사, 검사, 사법 관련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예. 조작하여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결과를 낼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으로 현재 국내에서 입법 논의 중인 사법 개혁 법안이다. 이는 법 취지 영리과 사법부 시 해설을 목표로 하지만 사법부 독립성 침해 및 자의적 해석 가능성, 자의적 네. 해석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다 판검사의 자의적이죠. 소극적 예. 재판, 우려 등으로 네. 법조계 내에서 찬반 논쟁이 뜨거운 사안이다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걸로 제한, 인해서 제한. 법치주의로 확립을 한다, 국민의 기본권 해소를 한다 라고 알고 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형법 개정안이 논의, 통과되기도 했으나 법무부 법원행정처 및 야당의 위헌 소지 및 악용 우려로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통과까지 네. 됐으나 계류 중인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안을 한번 보세요. 제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안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따로 제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모든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형사 재판, 뭐 민사 재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제한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근데- 잠깐 봤는데 그걸 근데 저는요 당연히 모든 사람 다 하지 않아도 난 상관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 당연히 이 민주당 애들이 미쳤다고 국민들 위해서 이딴 짓거리 해가면서 사법부 마비시키겠습니까? 사법부 업무 마비돼요 이거 다 할 수 있으면. 그럼 얘들이 이걸 그렇죠. 왜 만들었겠느냐? 얘들은 국민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아니 저 반대로 생각해서 형님. 지들 정치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이걸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아이 설마 아니 그럼 이걸 그 만든 법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아니 법이- 아무나 못한다며 그러면. 그 법이 형님이 말한 것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당에서 법. 툭하면 특검에서 뭐하고 뭐 해서 막 애들 막 조지려고 하죠. 그때 필요한 거라고요 이게. 그거 했는데 만약에 탄핵 넣었는데 만약에 무죄 때렸어.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이제 법 왜곡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써먹으려고 만드는 법안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럼 뭐- 왜 그렇게 아니, 쌍욕 형님. 쳐먹어가면서 왜곡죄를 왜 만듭니까? 형님. 그러면 국힘당 그걸 이용 안 하겠습니까? 국힘당에서 반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판사 할수 쪽이 있겠죠. 그쪽에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으면 형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국 자 그걸 다 그러면 떠나서 그러면 그 법이 재밌는 게 있으면- 걔들도 이용을 똑같이 하면 똑같은 건데 네. 왜 국힘당은 반대합니까?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그 국힘당은 왜 윤석열은 반대할까요? 만약에 국힘당에서 왜 법외국제를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라고 해서 그 독재 국가에서 있는 법안이다 반대했잖아요. 민주당이 하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이 하니까가 하니까. 아니라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야 민주당이 하니까. 형님 제가 포기. 이것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3심까지 가가지고 유죄가 나왔어요. 네. 그때 이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법이 또 이 법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지금 현재 형님은 형님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정말 잘못된 건데 현재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잘 되는 쪽이 있고 네. 유지가 네. 되는 중간이 있고 잘못되는 네. 쪽이 있고 방향을 일로 틀었어. 네. 잘못되는 쪽으로 가. 네. 근데 지금 본인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니 잘 되는 쪽에 최선으로 가야 되는 거야. 유지로 가려고 해도 안 돼. 잘 되는 최선으로 가야 그렇죠. 되는데 방향을 반대로 거꾸로 뒤로 잡고 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잘못된 방향 아직 끝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본인은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쉴드를 치는 거지 반박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아니죠. 치면 안 된다라는 명목하에 그것에 그러니까 구분을 목숨을 하자고요, 형님. 아니 그 잘못된 게 어떻게 되지도 않는 쉴드를 치고 있어 지금. 형님, 구분을 국가보안법도 하자고요. 마찬가지고 이것도 형님, 마찬가지고 본인 그러니까 뭐 하나 구분을- 제대로 반박한 게 있습니까? 나를 설득시킨 게 있어요? 아니 나를 설득시키려면 그게 해롭지 않다로 설득이 하려면 안 돼. 해롭지 않다 정도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좋다라고 나한테 인정을 해줘야 돼. 왜? 국가의 가장 좋은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고 좋은 법안이다라고 나한테 설득을 해줘야 된다고. 내란 신설제 그거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보법 이것도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에 이게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 형님 국가보안법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씩 국가보안법 얘기해 볼게요.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우리 좌파 쪽에서는 이제 체제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공산주의는 병신시키고 그런 새끼를 따라갈 사람들은 우리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형님들은 반대잖아요. 우리 공산주의에 먹힐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문제라는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데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재작년에만 돼도 지금 북한 지령받고 하다가 간첩 잡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령문 나온 거 이번에 재판문에서도 공개한 거 못 보셨어요?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최대한 활용해라 지령이 나오고 그러니까 형님. 있잖아 지금. 아니 나오고 있는데 왜 없대?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도 나오고 제 얘기를 있는데 왜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없다라고 한번 하냐고.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알아요. 있어요. 근데 없다라고 있어요. 하지 있다고요. 말라니까 그러면.
나 있다고요. 그래, 근데 왜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냐고. 간첩은 누구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요. 형님, 미국에서 우리나라 도착한 거 아세요? 윤석열 그 용산 간 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 도착한 거 아시냐고요. 그건 몰라요. 간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국가보안법 자체가 공산주의냐 뭐냐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간첩은 다 있어요. 그래, 용산 그러면 옮겼을 그걸 때 잡자니까. 그러면 잡자고. 그러니까 잡는데 잡자는데 다른 우리가 법안 잡지 말지? 잡자는데 당신들은 간첩법 개정도 통과 안 시켜주고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폐지하려고 그러고 문재인 때도 찬양고무 폐지하려고 했잖아. 간첩법은 현재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형님 앞뒤가 안 말한 것처럼 맞는다고. 이런- 앞뒤가. 아니 뭐가 미국이라도 맞아요? 잡아야지.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어쨌거나 법을 지금 눈치를 보고 있으면 못 그러니까 갔잖아요. 니들이 법을 통과시켜 주라 그러니까. 그럼 잡는다고. 못 잡아요, 형님. 못 잡아요. 어떤 국민이랑 뭐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 쿠팡이나 사태 일었을 때 그것도 간첩이에요. 형님 봤을 땐 그죠? 봐봐. 못 잡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못 잡더라도 못 잡는다니까 그거 어떻게 잡아요? 아 그럼 못 잡으니까 이거 법안으로 갖다가 그냥 안 하겠다? 어차피 못 잡으니까? 아니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막아야 되는 거지. 어떤 나라가 법이 없는데 어떤 거, 어떻게 어떤 거. 막아? 법이 없는데 무죄 방면인데 형님, 어떻게 국가보안법을- 막냐니까? 형님, 아니 무죄 국가보안법을- 방면인데 어떻게 막냐고요? 중국 애들 국가보안법을 와가지고 다시 한미 훈련하는 그 군사기지 다 찍어갖고 했는데 무죄 방면되잖아요. 법이 없어서 무죄 방면되잖아요. 뭘 못 잡아? 다시 한번 보세요. 잡았는데. 아니 잡았는데 뭘 못 잡냐고. 중국 애들 잡았잖아. 뉴스 못 봤어요? 잡았잖아. 왜 못 우리나라 잡는데? 잡았어요? 중국 애들 잡았잖아. 잡아갖고 풀어줬잖아요. 국정원에서. 미국은요? 아니 미국은 나도 몰라. 뭘 미국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 갑자기. 어디 뉴스인데 한번 봅시다. 미국 우리나라 도청 한번 쳐보세요. 김태효 와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 여기 잡히네. 용의자 잡혔잖아 여기. 22세 미군 뭘 정보 잡혀요? 용의자는 22세 미군 정보 파트 소속 사병 기밀 접근 능력 과시하려 온라인에 유출. 잡히잖아. 그럼 몇 년도에 형님? 23년도. 잡히는데 뭐 풀어줘야 된다니까? 검거되는 잭 테일러. 잡혔잖아. 나오잖아. 이거는 미국에서 직접 잡았구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잡힌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못 잡는다니까. 민주당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형님 말한 것처럼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 사람들 못 잡아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게 뭔 말이야 또. 아, 국가보안법은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만든 법안인데. 아니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국가보안법 자체가 뭡니까 형님?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형님 알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뭐예요? 뭔데 그렇게 반대하시냐고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나라 그러니까 체제 전복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아니 뭘 누가가 여길 왜 나와 법에 씨부라고 누구라고 써놔 이름 써놓을까 거기다가? 아니 누가가 왜 나와 법 얘기하는데 지금. 예. 아니 법 얘기하는데 누가 왜 나오냐니까. 아니 뭐 살인죄 있는데 거기 누가? 당신 대답해봐요. 우리나라 살인죄 누군데? 누구라고 그러니까 나와있어 법에? 국가보안법 자체가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하냐고요. 그걸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국가 체제 전복을 한다거나 기밀성 뭐 이런 우리나라에 반대되는 체제에 대해서 찬양을 한다거나 고무한다거나 사람들을 그러니까- 선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국가보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체제 전쟁이 저희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예?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그러니까 왜 북한을 그렇게 찬양하는 보냐고. 거는- 왜 간첩이 잡히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냐니까. 그러니까 간첩은 누구나 다 있고요. 저희가 보는 거는 중국 간첩도 있고 일본 그럼 간첩도 뭐가 있고. 없다라는 건데. 아니 북지령이 있다고 일본 간첩이 아니라. 그 지령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전복이 되냐고요, 형님. 그 간첩만 잡으면 되는 거지. 간첩법은 따로 있고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에서 내가 북한 만세한다고 한들 어떤 사람들 그걸 예전처럼 그 선동하고 그럴 사람들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자체는. 아 선동당할 네?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약은 왜 못 팔게 해요? 그냥 편의점에서 팔지. 아니 마약 그거 안 좋은 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있나? 그거 또 이 사람 비유하신다. 그거 중독되면 좆되는 거 아니야. 좆되는 거죠. 근데 그래 그거 아무도 그거 팔아도 안 사는 건데 그거 왜 불법으로 막아 팔게 하지? 그거 팔게 하지. 마약 그냥 다 어차피 안 살 건데. 그 누가 뭐 선동당해갖고 뭐 편의점 가서 그거 사겠어? 펜타닐이랑 이런 거 편의점 GS25에서 팔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형님 대마초는 우리나라에서 마약이죠? 예. 예, 미국은 알아서 팔아요. 예. 그럼 미국도 근데요. 이상한 나라네? 아니 미국도 그 지역마다 그걸 네. 안 좋다라고 판단되는 나라가 있고 판단된 지역이 있고 괜찮다 이 정도면. 아니 실질적으로도 그 대마초는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더 낮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그 대마초는 금지잖아. 예. 좋은 거예요? 아니요.
누가 좋대요 그게? 그렇죠.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이. 법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있잖아요. 형님. 국가보안법도 마약을 아니 그러니까 본인 예시가 말 같지도 않은 예시를 왜 해 지금? 국가보안법 형님, 이미 마약- 있는 법 아니야. 그 여기서 대만처럼 형님 왜 마약- 나와? 형님 마약을 빗대서 얘기하길래.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빗대서라도 예시가 맞아야지. 안 맞잖아 지금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 근데 왜 마약을 빗대서 얘기해요, 형님은? 마약이 위험하잖아. 위험한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위험한 거 다 아는데 편의점에 판다들 누가 사냐라는 거야. 당신 말대로라면. 그러면 김일성 다 병신 정권인 거 아는데 어차피 네. 현수막 붙인다고 선동 되냐 이거 이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마약 안 좋은 거 아는데 마약 판매 다 쿠팡에 광고해서 그냥 쿠팡에 로켓 배송으로다가 그냥 팔고 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 안 산다라는 거 아니야. 선동 안 되고. 형님, 실제로 그러면은 마약도 위험이 팔아도 있는 되는 거랑,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험이 있는 거랑 이게 훨씬 더 그치. 위험하지. 이건 나라가 완전 체제가 전복이 되는 건데 그게 선동이 됐을 경우에 형님이 그러니까 전부 된다고 생각이 그 차이예요. 봐봐 당신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요. 그래 안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되면 좆된다라는 거야. 그게 마약이랑 똑같다고. 마약도 안 사. 팔아도 안 산다고 사람들. 지 인생 조지기 싫어서. 그래도 아니요, 많이 사요, 요즘에. 호기심 있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팔면 근데 사죠.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해요. 어렵지 않아. 텔레그램 네, 같은 팔면 데 사요. 파는 그냥 검색 하나만 해도 쭈루룩 나와. 그래서 그래. 맞는 거고. 그러니까 예. 지금도 대진년 똑같이 검색하면 유튜버에서도 나와. 근데 이거를 법으로 제재하고 있을 때랑 합법이 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합법을 된다, 그게 형님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거랑 마약이랑 비교해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거랑 이거 합법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진짜. 마약이 퍼지면 마약이 형님이 국내에 퍼지면 국가가 망하고 우리나라의 체제가 전복이 돼도 국가가 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제 전복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좌파 쪽에서도 체제 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님은 왜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걸 왜 아니, 믿고 있냐고요. 아니, 우리나라 잠깐 국민들 정말 봅시다. 제 병신을 보냐고요. 잠깐 봅시다. 몇 명이 체제 되냐고요? 전복이 안 되더라도 네. 그게 네. 법이 있어서 안 된 건지 아직 모르는 건데 그걸 왜 폐지를 해요? 형님. 아니 형님, 그러면은 한 5년 동안 살인 사건 안 나오면 살인 사건 폐지할 거야? 형님, 아니 5년 동안 살인 사건 안 나오면 폐지할 거냐고. 아니 어차피 살인 아니 요즘 들어서 살인 사건 안 나오는데 살인죄를 못 알아놓냐? 살인죄 폐지해야지. 일본에 공산당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살인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일본에 공산당 있어요, 일본하고 없어요? 우리나라 비교하지 말라니까. 우리나라는 남북이 나눠져 있는 나라라고. 전시국가라고요. 일본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눠진 이유가 체제 때문에 나눠진 거라고요. 여기에 공산주의 물이 들러버리면 체제가 나눠진 게 의미가 무의미해진다니까. 형님, 북한을 따라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는 본인 자체가 말이 너무 안 맞잖아요. 아니, 본인 말이. 내가 물어볼게요. 형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형님들 그런 선동하는 걸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지금, 잠깐만.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해서 선동이 안 되는 거지 좋아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멸공사상이 더 좋아져? 진짜. 안 좋아지죠. 근데 그걸 왜 폐지를 하냐니까? 좋은 거를 그게 해야 자유예요? 된다라고 나한테 설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르죠. 형이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자유는 책임 아래 있는 게 자유죠. 그 책임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근데- 스스로가. 근데 그러니까 그게 국가 전복이 되냐고 연결짓지 말라고요, 형님. 아니 그 자유가 자유는 없는 거야. 어떤- 그 자유는 없는 왜 거라고. 없어요? 왜? 왜 없어요? 법이 있잖아. 법이. 형님 아니 전체주의 자유면 내가 그냥 씨부라 이거 지나가는 사람 내가 찔러 죽여도 돼요? 내 자유니까? 처벌받지.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국가보안법에 비교하지 관련된 마세요. 아니 비교하지 마세요. 국가보안법에 관련돼서 위반을 하면 그것도 자유가 아니라니까. 처벌이 돼야 되는 거를 그걸 왜 자유로 만들어? 잘못된 거를. 형님, 내가 어떤 사상이나 어떤 거를 중요하고 어떤 생각하는 것 자체는 누구든지 강제할 수 없어요. 그죠? 아니요? 그게 자유예요. 아니요?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아니요? 형님 아니요. 전체주의하고 헌법에서 막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것들은 막고 있다고요. 그게 반사회적인 반사회적인 거예요. 헌법에 내가 어떻게 예를 나와 있어요? 들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들 쫙 50명 모아놓고 살인하는 방법 알려주면서 살인 반드시 살인- 해야 된다라고 내가 살인하진 않았어. 그렇게 아니 비교하지 마시고 하진 않았는데 내가 네, 살인 이념을 얘기하라고. 내가 이념을 살인하는 얘기했어.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형님, 사람들을 내가 이념을- 그 사람들을 내가 이념을 얘기해. 그 이념을 사람- 얘기해. 살인 말고 이념을 그 얘기했어. 사람들을 내가 선동하면 그게 반사회적인 것들로 인해서 걸려 들어간다고. 그거 그 살인한다고 선동한다 해서 누가 다 살인해요? 자 잠깐 들어봐요. 형님. 중간에 말 좀 끊지 말고 들어봐. 내가 설명해 주잖아. 본인 내가 설명을 설명이 안 해줬을 때 되니까. 아니 설명을 해주잖아. 반대로 이념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할게. 내가 예. 사람들을 500명 모아놓고
김일성 네. 체제가 뭐 필요하다 뭐하다 막 선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왜 반사회적인 것이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북한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설탕 하나 먹었다가 8살짜리 아이가 총살당하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거기는 국가가 아니라 갱 조직이야. 거기는 갱단인 거지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아니, 그 나라가 병신이야. 그 나라가 추종하는 이념을 이 김일성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서 김정은 장군님이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걸 하지 네. 말라는데 그 범죄자를 추종하는 건데 그 반사회적인 거지 당연히. 내가 지금 사람들 모아놓고 아 형님들 조두순이 얼마나 원래 훌륭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면은 그게 반사회적인 거라고. 그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형님. 이제 제 말 들어보세요. 형님이 윤석열 옹호하고 하는 게 저희들은 반세적이야. 저희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표현의 주장할 자유가 수 있어요. 되지. 그러니까 왜 피해를 그렇죠. 보는 사람이 없잖아. 아, 있어요. 누가 피해를 보는데요? 누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김일성 추정한 데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당연히 피해를 보죠. 누가? 그 사람들이 김일성을 진짜 추정하게 되다가 혹시라도 월북이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나 김일성이 지금 진짜 똑같은 대단하신 거예요. 분이구나.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반대할게요. 월북하면 어떡할 겁니까? 얼굴 같은 그 새끼, 병신 새끼가 그 새끼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든지 하면 안 말든지, 된다고요. 가든지 말든지, 그걸 왜 형님들이 그걸 왜 박탈하시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더라고요. 많아지면 그 사람들한테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이 그러니까 등장하게 되고 안 많아진다고요. 그 사람 안 많아진다고요.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왜 안 많아진다고 확신하냐니까? 아, 지금 형님 아까 말했죠. 근거가 500 뭐예요? 먹어놓고. 근거가 뭔데요? 아, 형님, 근거가. 안 많아진다는 형님, 근거가 뭐야? 그 북한의 그 실상을 알면서 그걸 추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대진연 애들 누구든지? 그러고 있잖아. 대진연 애들.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그 세력이 많아졌어요, 지금? 얼마나 많아졌어요, 진짜? 왜? 많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걔들은 진짜? 비공개적인 음지에서 활동하니까. 냅두세요. 그 새끼들 하든지 말든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 진짜 그 그걸로. 얘기가 아니잖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본인은 본인은 없다며. 냅두세요. 아니, 없다며. 그 사람들이 날 내가 때 언제 없다 그랬어? 아니, 없다며. 선동이 안 된다며. 누가 북한을 추종하냐며. 있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그랬어? 그 사람들 다 대학 가서 여기저기 가서 교육받고 그렇게 되는 거야.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서 북한이 어떤지 못떤지 사상교육 받는다고. 아니 형님. 왜 이래 진짜. 제가 물어볼게요. 그걸 형님 해가지고 트럼프- 그렇게 되는 거고 그 국가법을 폐지되면 자. 아예 그런 사상 학교가 생길 수가 있는 거야. 합법적으로. 캄다운. 형님. 아 진짜 제가 반대로 한번 사람 아니네 물어볼게요. 진짜로. 제가 반대 물어볼게요. 형님, 트럼프 언제부터 추정했어요? 아니 트럼프를 추종해서는 이득이 있잖아. 걔들을 추종해서 그러니까 무슨 언제부터? 이득이 있냐고. 아이, 형님. 그러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자꾸 말 돌리려고. 국가법을 아, 폐지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뭐가 좋냐고. 그러니까 뭐가 좋냐니까. 안 좋은데 왜 폐지하냐니까. 안 필요 좋은데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하냐고. 아니,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님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종북질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종북질 하려면은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은 폐지할 이유가 없는데 종북질 할 게 없는데 왜 폐지를 해? 난 종북질 존나 하고 싶은데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야. 걸리니까. 누가 신고하면 걸려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북질을 안 해야지. 왜 안 한 불법을 사람도. 왜 불법을 해? 그러니까 안 한 사람도. 안 한 사람 누가 피해를 보는데요? 안 해서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미명 아래 너 종북세력이지 하고 피해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 굉장히 많아. 그 증명이 안 된 거 아니야, 다. 아니, 있어요, 어. 형님. 간첩죄. 아니야. 뭐 우리가 예전에 봤을 뭐 때는 나중에 다 증명이 됐어. 그 사람들 진짜 안 됐어요. 국가보안법 아니 지금 정치인들 중에 국가보안법 그걸로 인해서 징역 살고도 안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안 했습니까? 다 누구요? 공산주의 추종자들이었어요. 누구요? 아니 그냥 지금 당대표만 해도 당신네들 당대표만 해도 그랬잖아요. 미 대사 그게 가갖고 폭탄 테러한 사람 아닙니까? 공산주의 그게 하려고. 공산주의 하려고 했잖아요 다. 아 내가 지금 뭐 그렇죠. 없는 말에? 당신네들 정치인들 지금 190석 중에 60명인가가 국가법법 그렇죠. 예전에 위반자들이야. 근데 예, 뭘 그 그렇게 김문수- 억울한 사람이 예. 많대. 뭐 김문수도 그랬죠. 그래 김문수도 그랬어. 예, 대통령 추대했죠. 그래. 예,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따지면 아니 그러니까 그때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누구도- 거예요. 아니 누구도 했다가 아니라 그걸로 해서 처벌을 네. 받았다고 공산주의자 하다가 처벌을 김문수도 받았으니까 그랬다고요. 그 얘기 그럼 그러니까 김문수 김문수 왜 찍었어요? 아니 지금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거기 정치에서 지금 안 가가지고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안 그래요, 형님. 지금 안 그런다고요.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요, 형님. 80년대, 70년대 제발 거기서 아. 살지 마시라고요. 김문수 왜 찍었어요? 최고의 종북 좌파. 예? 지금 안 그런다면서 왜 이 사람들이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뭘 했길래? 예전에 인연 가지고 지금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지능이 없나?
형님한테 물어보잖아 지금. 아니, 증명서 왜 찍었냐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살인죄를 폐지하려 그래.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 들지 않아? 저 새끼 사람 비교를 하지. 아니 그게 그렇게 아니라 비교하면 예시. 됩니까? 아니 잠깐만. 아니 저 그렇게 사람 비교하지 이상하지 마시라니까. 않나? 아니 왜 비교하지 살인죄가 마시라니까. 필요한데 비교 좀 할게요. 내 마음이야. 살인죄를 왜 그렇게- 폐지하려고 그러지? 의심이 안 구분해서 있는 드냐니까.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왜 비교해서 구분해서 의심이 있는 안 거예요. 드냐고 그게. 그거랑 그런 다른. 아니 내가 종북질할 게 아닌데 국가보안법을 멀쩡한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를 하냐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본인 말대로 네. 지금은 없다며 국가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다며 지금은. 아니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인해서 우리나라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에이 또 없겠습니까? 그럼 있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씨발 국가법이 그럼 필요하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간첩죄로 처벌하면 되죠, 형님. 간첩죄랑 다르다고요. 아 진짜 너무 답답하네. 저기요 국가보안법을 네. 지금 하는 사람이 없다며 아까는 위반하는 사람이. 아니 그걸 제대할 수. 형님 자유민주주의 왜 국가에서 말이 그걸 왜 앞뒤가 제대로- 달라. 아니 없다라고 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그러면 위반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근에 무고하게 억울하게 체포된 사람 나왔어요? 최근 한 5년 이내에 아니 그 본인이 없으니까 필요 아니,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본인이 폐지돼야 네. 된다라고 하는 이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무고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간다며. 그런 사람이 네. 있었냐고. 그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없었네. 그러면 그거- 국가보안법 폐지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야. 왜? 형님, 지금은 국가보안법으로- 지금은 더더욱 자리를 잘 잡았다라는 얘기야. 무고한 사람이 제가 반대 억울한 물- 사람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더 이상 반대 이제 물어볼게요. 폐지할 이유가 아예 없는 거지. 됐죠? 반대 물어볼게요.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간 사람이 요즘 10년 안에 누가 있어요? 보안법으로 간첩죄 말고.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 왜? 그건 안 중요해요. 그래도 다 언젠가를 그- 위해서 필요해요. 언젠가를 위해서 아, 필요하다고. 그것 아니 때문에 자유가 저기요. 억압될 수 있어요, 아니 형님. 자기는 그러니까 종북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자유 억압되면 안 되고. 정부질이 아니라 그건 뭐야 그러면. 그 형님이 갖고 있는 생각도 자유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 갖고 있는 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저기요 내가 그것 얘기를 때문에 하는데 법은요 법 갖고 매출 올리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 법을 해놨는데 10년 동안 없으면 아 이 법안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구나. 앞으로 더더욱 강화했으면 강화했지. 쭉 이끌어 나가야겠구나. 야 10년 동안 이거 갖고 위반하는 사람이 없었네. 다행이다.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이거를 없었으니까 폐지를 하자. 이 생각이 어떻게 가는 거야?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맨날 부르짖으면서 그럼 형님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아니, 법이라고 들어보세요, 국가보안법이. 형님.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이 나한테만 국가보안법이라니까. 말을 그러니까 아. 자유민주주의를 맨날 울부짖잖아요, 형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마르크스인가 어떤 뭐 마오쩌둥인가 뭐 책을 읽었어. 잡혀가야 돼요? 그걸로는 안 잡혀가요. 잡혀갔어요.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안 잡혀가요. 그 법 때문에 잡혀갔다고 형님. 누가요? 대학생들이랑 예전에 형님 공부 좀 하세요. 제발. 아, 진짜로 뭔가 예전에 다 활동을 한 잡혔어요. 게 있으니까 잡혀가지. 혼자 아니요, 책 있는데 아니요. 그걸 어떻게 집에 다 영화- 가가지고 뭐 수사하나. 형님 영화도 나왔어요, 형님. 아, 또 영화 드립 치고 있네 또. 아. 아니 드립이 아니라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요, 형님. 진짜로. 내가 뭘 있든 영화가 내가 다 뭘 기획된 하든 거잖아. 영화에서 그 씨발 뭐 에이. 경찰서 털어갖고 총기 타냐고 턴 거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오고 총 맞는 것만 나오잖아. 도망 다니면서 고문 당하고 이런 것만 나오잖아. 거기서 경찰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그런 건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오는데 그러면 신문에 다 나온 거야 이거. 근데도 안 나오잖아. 그 영화 드립을 왜 쳐요? 그 영화는 그냥 자기들의 그냥 허구 소설인데. 영화도 나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화도 사실 있었고. 아니 자꾸 뭐 요만한 거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형님한테니까 지금. 살인죄도 에이 그걸 비교하지 말라니까. 아니 잠깐만 좀 에이, 왜 거기서 비교해요? 살인죄도 무고한 사람이 잡혀가는 경우가 있어. 있죠. 있다니까. 이번에 그 네. 살인 사건 그 어디야 거기서 10년 네. 살고 나와서 나중에 무죄로 됐잖아. 알아요. 그거 됐다고 네. 폐지할 거야? 아니 억울한 사람 잡혀갔다고 폐지할 거냐고. 아니 형님, 본인이 실제 국가보안법 억울한 사람 잡혀갔으니까 아. 폐지하자며. 형님 실질적인 행동하는 사람. 아니 그러면 잠깐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에서 체제를 갖다가 자본주의를 철폐하자, 공산주의 국가로 가자,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공산주의 병신들 애들은 악마, 아니 병신이 아니라 얘들은 악마 같은 세력이에요. 네, 알아요. 그러니까 악마 같은 새끼들 얘기를 그게 처벌해야 된다고. 범죄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형님 생각은 그렇고, 그쵸? 뭐 북한 그 김정을 찬양하자 하는 새끼들, 정부 좌파 그러면 새끼들, 진짜. 자유인데 예. 심지어는 한 나라의 그걸 뭘로- 왕이고 대통령인데 미국이 마두는 네. 왜 잡아갔대? 아니 자유 아니야. 그 쥐가 만든 다 법안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본인 얘기대로라면 자유 아니야. 그거 왜 잡아갔대? 자유가 아니, 모든 게 자유가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형님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니, 대답을 들어야지. 우리나라에서 독재를 해도 자유야? 마두로 얘기를 들어야지. 마두로 얘기 들어야지. 마두로 얘기 들어야 될까니까. 물어봤잖아요. 예? 미국이 잡아갔잖아요. 그죠? 미국이 자기의 법 안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잡아간 거 아닙니까? 예? 그 독재자 병신 새끼를 저도 옹호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잡아갔잖아요. 근데 그걸 다 옹호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아니 그게 그럼 아니라 형님처럼. 본인 얘기대로 하면 잡아간 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잘못된 거죠. 그럼 미국이 잘못해서 잡아간 거야? 아니, 미국 안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거고. 아니, 미국 안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미국은 거고. 왜 그걸 잡아가자라는 판단을 왜 내렸을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표본인데. 표본인데 자기 법을,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법을 그러니까 좌파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는 다르다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와 다른 거야. 왜냐면 봐봐, 본인 뜻대로라면 마두로는 잡혀갈 이유가 없어. 왜 내가 마약 거래를 있어요. 해도 아니야. 마약 장사를 해도 마약 아까 미국에서 어디 뭐 그거는 뭐 합법이라며 대마초는. 아니 걔들 나라도 왜 합법이라고 정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마약 장사 내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거 내 자유야. 당신 말대로라면 내 자유라고. 미국 법은 불법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 자유라니까. 그거는 내 베네수엘라에선 내 자유야. 아니 그 미국 법인데 방금 얘기했네. 이게 우리나라 법인데. 네. 우리나라 법인데 이거는 왜 자유가 아니래?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거는 그건 자유라며. 우리나라 법에 있는데? 국가보안법에? 이거 자유라며. 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 그건 자유가 아니니까. 내가 도둑질하고 하는 것도 자유가 아닌 거야. 왜? 이유는 단순해요. 법에 박혀 있으니까 자유가 아니지. 우리가 다 같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잖아요. 하지 않기로 하자. 그렇죠.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돼버리면 어떤 심한 처참한 결과가 발생되는지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봐왔고 누구보다 잘 아니까 우리가 그럼요. 사회적 합의로다가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이런 거 하지 않기로 하자 약속한 거라고. 그 네. 약속을 왜 함부로 깨냐고요. 지들이 뭔데. 우리는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발생되면. 다시 발생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다시 발생된다? 공산당이 굉장히 많아지고 만약에 그 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까지 공산당은요 진짜 답답한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공산당은 1인 독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맞아요. 공산국가는 국민들에 네.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와서 그것도 선동을 하는 거야. 누군가 나가서. 우리나라 내가 다 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누구 하나 못 먹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더 잘 먹는 사람 없이 똑같이 지상 낙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 국민들이 우와 하고 선동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시기가 지났다고 그 형님.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는 끝났다고. 아니라고. 정말 끝났다고 형님. 진짜. 제가 들은 말씀은 그거예요. 안 끝났다니까. 내 앞에도 지금 있잖아. 내 앞에도. 몇 명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몇 마시죠. 명이 아니라니까. 예전에. 지금 나랑도 통화를 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이. 그게 몇 명이라고 형님. 그게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 더해지지 않겠냐고.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무엇보다 가장 많은 비율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부자가 더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지. 가능성 많죠. 예. 가난한 사람 훨씬 많죠.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들 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 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씨발 그냥 핵 한 발 안 떨어지나? 아 저 새끼들 존나 저러고 잘 먹고 자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병신같이 살아? 아유 그냥 핵 한 발 떨어져 다 같이 뒤졌으면 좋겠다. 얘들이 죄다 공산주의로 돌아간다고요. 형님, 진짜 그럼 10%가 아니 들어봐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공산주의 추종자들은 국가 전복을 꿈꾸는 애들이라고. 부자에 대한 증오로 인해서. 근데 그 부자에 대한 증오는 정말 인간이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사상들이라고. 내가 차 하나 바꿨다라고 해도 내 채팅창에 난리가 났었어.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인간 세상이라니까.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 왜? 걔들이 뭐라고 홍보를 할 거냐면 우리들이 부자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홍보를 할 거거든. 그러면 그 밑에 추종자들이 다 생긴단 말이야. 진짜라고.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형님, 제가 그 형님이 80년대 90년대 제가 들었던 얘기를 형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0. 아니 지금 하고 6년에. 있다고 지금.
그전엔 그게 더 심했다고요, 아이, 형님. 진짜. 그래도 우리나라 그게 안 바뀌었다고요, 형님. 아니 저기요, 이재명이 연설 나가서 삼성 뽀개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수많은 뽀겠어요? 좌파 뽀겠어요? 세력들이 뽀겠냐고요. 좌파 세력들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뽀겠냐고, 아니라 형님. 아 예. 진짜 왜 이래 이 미친 새끼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할 얘기가. 거기서 수많은 좌파 세력들이 환호했다고. 아 왜 이래 진짜. 그 뽀갠 게 중요해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선동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아 끊어. 아 진짜 이게 사람 새끼냐고 진짜로. 너 바로 차단. 와 진짜 씨발 뽀겠냐고요 이러면서 말 끊고 있네. 지 할 말 없으니까.